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6월 지방직 구급시험을 대비해서 영어 구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요,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고, 노션이라고 하는 링크를 제 유튜브 소개란에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두 곳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직접 한번 구문 분석 다 해보시고 나서 제가 같이 올려드리는 링크인 해설 자료 다운받으셔가지고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자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나와 있었던 구문을 한번 그대로 옮겨 놓고요. 그 아래에 번역 옮겨 놓고요. 그 아래에 문법 포인트를 쭉 나열하는 식으로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1주차 구문 분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입니다. Their announcement, 그들의 발표인데 어떤 발표죠? 뒤에 대시 나와 있죠. 자, 대시 나왔으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대시 어떤 대시일 것인가? 왜? 대세 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that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that도 있고요. 관계사 that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보게 되는 so that 구문이나 물론 접속사 that입니다. 이 that 강조 구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구분해가면서 보아야만 합니다. 특히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사용이 되죠. 명사절 접속사, 일반적인 명사절 접속사로도 사용이 되는데 동격 접속사 that으로도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구문적인 특징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어야 오류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쵸? 자, 일반적인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건 절 전체가 뭐로 쓰인다? 명사로 쓰인다. 그러면 얘가 명사로 쓰인다는 건 문장 내 어느 자리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명사는 누군가를 꾸며줘요? 안 꾸며줘요? 꾸며주지 않죠. 그래서 선행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보통은 동사의 앞이나 뒤에 등장하는 게 명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될 것입니다. 그죠? 동격 that은요. 자, 접속사는 뒤가 어때야 돼요? 완전해야 돼. 그래서 that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나올 텐데 특이한 점이 뭐예요? 동격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단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는 반드시 똑같은 의미를 가진 명사구가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마치 뭐처럼 보인다? 관계대명사 that처럼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쉽죠. 관계사는 특히 종류가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관계부사가 있죠. 우리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지니까 뒤에 불완전한 절. 관계부사 뒤에는 부사가 빠지는데 부사는 문장의 오형식 기준으로 문장 성분이 아니니까 부사가 빠지더라도 그 문장은 어떤 절로 본다? 완전한 절로 본다. 그쵸? 그런데 관계사 that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선행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선행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특징을 가지고 구분하시면 되겠고 이 친구들은 시그널이 되는 단어가 하나씩 더 있으니까 잠깐 무시하고 지나갈게요. 자, 그렇다면 보니까 자, 앞에 명사구가 나오고 있네. 명사구가 나오고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줄겠다. 어떤 거? 동격 접속사 that이거나 관계사이거나. 그런데 앞에 나온 거 보니까 announcement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나오고 있죠. 이런 어떠한 발표, 어떠한 이야기 이런 애들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뒤에 나온 that은 동격 접속사 that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냥 관계사일 수도 있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동격 that일 거라고 짐작을 하고 문장을 보시는 거라고요. 그럼 뒤에 보니까 all flights, 모든 운항편들이 were cancelled. 취소되었다라는 거죠. 자, 보니까 사명식 동사 cancel이 수동태로 쓰였어.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떤 거예요?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고 앞에 선행사 같은 친구 명사구가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100% 뭐일 수밖에 없다? 동격 접속사 that일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마저 해석해보면요. Because of bad weather. 나쁜 기상 때문에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라는 그 소식은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네. Greatly distressed. 굉장히 짜증나게 했습니다. 누구를? The waiting passengers.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을 열받게 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보셨어야 되는 건 동격 접속사 that 이걸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 였었고요.
소소하게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습니까? 수동태가 나왔으니까 능수동 구분할 수 있었어야 됐을 거고 뒤에 because of가 나왔죠. 아주 초딩스러운 포인트지만 because는 접속사, because of는 전치사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었겠다. 그리고 하나 더 뒤에 보니까 greatly distressed 이거 보여줘. distressed 이런 단어 보면은 자동적으로 수동 분사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애들도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2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장은요. 역별표 하나 쳐볼게요. 별표가 아니에요. 역별표입니다. 왠지 한번 볼게요. 자, your criticism 너의 비판인데 뒤에 컴마 나오고 컴마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삽입된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제끼고 보자고. Your criticism is fully justified. 충분히 justified. 정당화가 된다.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 뒤에 동사 나오고 보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럼 가운데 나온 게 삽입절인 것 같은데 문장 한번 분석해 보니까 No account has been taken of psychological factors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일단 문장 구조부터가 이상하죠. 얘 한번 봅시다. take account of라고 하는 덩어리 동사, 다어 동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account가 목적어인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를 만들 때 어떻게 된 거야? be taken of 얘네는 그대로 쓰이고요.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account가 문두로 전치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얘가 주어로 쓰이고 be taken 이 동사 of부터가 전치사 구처럼 사용된 겁니다. 됐죠? 보니까 no account, take account of에 account에 no가 붙었잖아. 그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어떠한 고려도 has been taken, 취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of psychological factors. 심리학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도 취해지지 않았다라는 너의 비판은 is fully justified. 정당성이 있다라는 문장이죠. 그런데 해석해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의 내용이 뭘 가리키고 있어요? criticism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해석할 때도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삼형식 문장에서 수동태로 바뀌었을 뿐인 거니까 얘는 또 완전한 절이기까지 하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that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동격 접속사 that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시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격 접속사 that은요 선생님들이 보통 설명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생략되지 않는다. 두 번째 컴마 뒤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많은 문법서에서 생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문법서에서 컴마 뒤에 못 나온다? 그런 규칙 없어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도 관계사절도 컴마 위치랑 그냥 위치 나눠서 배우죠. 그냥 위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한적 용법이다 라고 배우고요. 컴마가 붙은 거를 비제한적 용법 혹은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동격 접속사 that 같은 경우에도 어떤 용법이 있는 거야? 비제한적 용법에 계속적 용법에 동격 접속사 that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건 어떨 때 쓰일까요? 비제한적 용법 자체가 원래 어떨 때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데 부연 설명하고 싶을 때 쓰는 거죠. 그렇다면 동격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이 비제한적으로 쓰일 때도 어떤 거겠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한 번 더 짚어줄 때 굳이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비제한적 용법의 동격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했어야 되는 문법 포인트들 비제한적 동격절 이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될까요? 잘 몰라도 될까요? 몰라도 됩니다. 이거 문법 문제에서 절대 안 나와요. 근데 문법 문제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독해 상황에서 만날 수 있잖아. 그렇다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미에서 넣은 문장인 거예요. 문법 문제로 절대 묻지 않을 거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take account of가 어떤 식으로 수동태가 쓰일 수 있는지.
조금 더 부연하자면요. 동사 다음에 명사 나오고요. 그 다음 전치사 나오고 명사 나오는 경우에는요. 수동태의 형태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첫 번째, 제가 지금 NP1이라고 쓰는 게 있고 NP2라고 쓰는 게 있죠. 얘는 동사의 목적어고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잖아요. 그쵸? 얘를 맨 앞으로 보내서, 즉 얘를 주어로 보내서 만드는 수동태가 있을 수 있고요. 얘를 주어로 보내서 만드는 수동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런 다어 동사들이 두 가지 패턴을 다 허용하진 않아요. 어떤 애는 얘만 앞으로 보낼 수 있고요. 어떤 애는 얘만 앞으로 보낼 수 있고 어떤 애는 둘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다 외워야 될까? 이거 물어보면 사이코죠. 이걸 시험 문제에 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아무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체크하고 지나가자고요. 오케이. psychological factors, 이 위치가 앞으로 가는 수동태만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은 account, 이 위치가 앞으로 가는 수동태만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가능할 것이냐는 동사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둘 중 어느 한 요소도 앞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알 필요가 있겠다까지만 아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3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번은 문법 문제에 나올 거라서 알려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문장을 구문 속에서 보게 되면, 단락독해 속에서 보게 되면 헷갈리지 말고 아 이렇게도 쓰일 수 있지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장 보니까 the notion, 관념이 is prevalent, 어떻대? 팽배해 있대요. 만연해 있대. 누구들 사이에서? Among Westerners. 서양인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대. 그런데 뒤에 보니까 대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일단 괄호 칠 준비하면서 봐야 돼. Bride price. 신부 값은 is a payment. 지불되는 돈이래. By which a bride is purchased. Bride, 신부가 구매되는, 이것으로서 구매되는 그러한 지불 비용이다. 라는 뭐로 수식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notion을 수식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뒤에 주어, 동사, 보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문장 완전해요. 완전한데 앞에 the notion이라고 하는 선행사 비슷한 거 꾸며주는 명사구가 있어. 그쵸? 거기다가 앞에 꾸며주고 있는 이 notion이라고 하는 게 추상명사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추상명사야. 그렇다면 여기 나온 that은 뭐로 보일 필요가 있다? 동격 접속사 that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동격 접속사 that이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원래는 notion이라고 하는 지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 바로 뒤에 붙어 있었어야 될 텐데 얘가 지금 너무 기니까 어디로 가버렸어? 문장 맨 끝으로 도망쳐 버렸죠.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뒤로 째껴버리는 친구들을 외치되었다라고 부릅니다. 알 필요 없어요. 아무튼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동격절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죠. 관계사절도 선행사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뒤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체크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문장에서 문법 포인트 동격 접속사로 쓰인 that 아셔야 될 거고, 동격절의 외치. 아, 대절 전체가 너무 기니까 뒤로 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by which,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뒤에 보니까 주어, 수동태 이렇게 나오면서 완전한 절이 따르고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완전한 절이 따른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놓으셨을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4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I begged that he be sent home at once. 자, I begged. beg, 그러면 빌다, 구걸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죠. 요청했습니다. that, 이하를 요청했지. he, 그가 be sent, 보내줘야 된다라고 요청했대. home, 집으로 at once, 당장. 여기서 문법 포인트가 되는 게 뭘까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어느 거? be sent. 자, be sent, 수동태로 쓰인 거는 납득을 하겠어. 그런데 여기 나온 be가 뭔데? 이 be 왜 쓰인 거예요? 우리가 주요 명제 동사라고 줄곧 부르곤 하는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주, 장, 요구, 명령, 제 안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고 이걸 줄여서 그냥 당위성 동사
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뒤에 대절이 따라 나올 때 이 대절이 뭐뭐 하라고, 뭐뭐 해야 한다고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절 안에는요. 주어 동사가 당연히 나와야 할 텐데 이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돼 있다고 보는 거고 should가 원래 있었다가 빠진 게 되니까 이 동사는 예를 들어서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인 경우에는 es 같은 걸 붙여야 되잖아요. 이러한 변화 없이 무조건 그냥 동사 원형으로만 써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he should be sent 라고 써야 되는데 should를 생략시켜서 be sent가 된 문장이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문법 포인트 보면은 제가 당위성 동사, 주요 명제 동사 이렇게 체크를 해놨고 능수동 구분까지 체크해두었습니다. 됐죠?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도 비슷한 포인트인데 It has been suggested that bright children take their exams early. 이렇게 돼 있죠? It has been suggested that. 자, 이거 능동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people을 주어로 해가지고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현재 완료도 복잡하니까 그냥 suggest 이렇게만 써봅시다. People suggest that bright children take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주요 명제 동사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뒤에 뭐뭐 하라고 해야 된다고 라는 해석이 만들어지게 되면 앞에 뭐가 생략된 걸로 본다? should가 생략된 걸로 본다. 그래서 여기 나온 take는 그냥 현재 시제에 나오는 children 복수에 대응해서 나오는 복수동사 take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다 라는 걸 캐치해야 된다. 다시 캐치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꿨어요? 능동형이었던 걸 수동태로 바꿨죠. be suggested 이거로 바꿨잖아. 그럼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적어로 나왔던 게 주어 자리로 넘어가게 되고요. 주어 자리에 있었던 거는 by people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주어 자리에 대절이 나오고 뒤에 수동태가 나오는 거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자리에 가주어 it을 치워놓고 여기 있었어야 될 대절을 문장 끝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it be suggested that 이런 구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가 어떻게 나온 건지 스스로 한번 구문 변화를 만들어 볼 수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문법 포인트들을 체크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자, 근데 여기 be suggested 제가 시제 변화 안 시킨 거죠. 근데 여기에선 시제가 뭐였던 것 뿐이야? 현재 완료였던 것 뿐인 거죠. 그래서 has been suggested 이렇게 쓰인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얘가 가주어고 that부터가 진주어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쵸?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어떻게 쓰인다는 거예요? suggested 주요 명제 동사가 나오니까 뒤에 should take 뭐뭐 해야 한다 동사 원형이 쓰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It has been suggested 이것이 항상 제안되어 왔어. 어떤 게? bright children 명석한 아이들이 should take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their exams 그들의 시험을 early 일찍 조기에 치르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왔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문법 포인트들 짚어보면은 주요 명제 동사 나왔고요. 외치 구문. 원래 대절이 주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얘네를 맨 뒤로 보내면서 가주어 it을 채워넣은 구문이다. 이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6번은 문장 자체는 쉬운데 제가 계속 주요 명제 동사를 보여줬다 보니까 한번 넣은 문장입니다. 쉬워요. All the evidence 모든 증거가 suggests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사하고 있습니다. 뭐를?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네. That he stole the money. 그가 돈을 훔쳤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자, 해석 잘해야 됩니다. 훔쳐야 한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훔쳤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훔쳤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과거의 사실을 드러내고 있을 땐 여기에 should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해야 된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지 않잖아요. 즉
주요 명제 동사라고 알려진 suggest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suggest가 지금 주요 명제 동사로 쓰이고 있어요? 안 쓰이고 있어요? 안 쓰이고 있다고. 그러면 얘를 원형으로 써야 돼? 그냥 과거형으로 써야 돼? 그냥 과거형으로 쓰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주요 명제 동사라고 잘 알려진 suggest나 order나 request나 이런 동사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뒤에 should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안 되고 해석을 꼭 해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 명사의 가산성이라고 적어놨죠. 이거 왜 쓰는 거야? evidence는 무조건 불가산 명사. 그래서 s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 붙은 명사니까 단수 취급. 어렵지 않죠? 자, 7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리 풀어본 분들은 7번 문장에서 멘붕이 왔다라고 하셨는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let 뭐뭐 하도록 해라. your company. 이거 회사로 번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컴퍼니라 그러면 원래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동료들 이런 의미가 되고 let your company be always better 이렇게 된 거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나온 거고 이 비동사의 보어로 better, 구세 비교급인 better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항상 더 낫도록 만들어라. where possible. 가능한 곳에서는 항상 네 친구들이 더 낫도록 만들어라. 누구보다? than yourself. 너 스스로보다. 너보다 더 나은 사람들로만 만들어놔라. 즉 너보다 더 나은 사람들만 친구로 만들어라라는 거죠. and 그리고 when you have the misfortune to move amongst your inferiors. 여기까지 끊어보면 네가 have the misfortune, 불운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불운? to move, 움직일 불운이야 amongst your inferiors. 너보다 inferior, 뭐죠? 더 열등한 애들, 너보다 더 못한 애들 사이를 움직일 불행을 가지고 있다면 bear in mind, keep in mind랑 똑같죠? 명심해라. 뭐를? this, 이것을 seriously, 진지하게 명심하고 있어라. 뭐를? 자, bear in mind 사이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빼버린 겁니다. 대절이 목적어로 나오고 있는 거죠. That if you do not seize the apt occasion to draw them up to your level 까지 괄호쳐버리면 만약 네가 do not seize, 잡지 않았다면 the apt occasion, apt라 그러면 적절한 이란 뜻이죠. 적절한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어떤 기회인데 to draw them up, draw가 뭐예요? 끌다라는 거죠. 그들을 up, 위로 끌어올리는 거지. to your level, 너의 수준까지 위로 끌어올릴 적절한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 친구들을 항상 너보다 더 나은 애들로만 가지라 그랬잖아. 그런데 만약에 친구가 너보다 못한 애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수준으로 끌어올려야지. 그런데 이렇게 끌어올릴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근데 이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which requires wisdom, 지혜를 요구하고요. as well as love, 애정도 필요로 하는 일이야.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they, 그들은요, 너의 친구들은요, will certainly not be slow, 분명히 not be slow, 지체하지 않을 거야. 늦지 않을 거야. 뭐 하는 것을 늦지 않을 거야? to drag, drag도 끌다죠. you, 너를 down, 이번에는 아래로 끌어내리는 걸 늦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디로? to theirs. 여기서 말하는 theirs가 가리키는 건 뭐죠? their levels. 그들의 수준까지 너를 끄집어 내리는 것에 전혀 지체하지 않을 거야. 전혀 주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대절인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 which가 나오는 문장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었겠지만 여기를 제외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법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문장이 더럽게 길고요. 더럽게 싫어하는 구문들이 연속으로 나올 뿐이에요. 제가 이 문장을 이 연습까지에 넣은 건요. 여러분들이 이걸 못하기를 기대하고 넣은 겁니다. 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놀라긴 했는데 못하길 기대하고 넣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문법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결하려고 하면 충분히 복잡한 문장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문법 포인트를 한번 보면요. 일단 let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명령문이고요. 사역동사 let 사용되고 있으니까 be, 동사 원형 쓰이는 거. 비교급 better than 쓰이고 있고요. 투부정사의 용법 동격. 동격이란 거 몰라도 되는데요. 뭐 여기 나온 투부정사들 전부 다 동격으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알면 좋겠죠. 마지막
관계사절의 비제한적 용법. 우리가 컴마 위치만 비제한적 용법인 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대시가 나온 경우에도 비제한적 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일치. 자, which가 가리키는 게 뭐죠? which, to draw them up to your level. 앞에 나온 부정사 절을, 부정사 구를 선행사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정사 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단수 취급하니까 requires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포인트로 볼 수 있겠는데 이걸 묻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몰라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대명사 theirs. 비교 대상은 항상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장. 8번 문장 보겠습니다. In terms of the rate of acquisition, 습득의 속도의 관점에서 with the length of exposure and instruction kept constant. 자, 이거 이따가 해석할게요. Adults and teenagers, 성인들과 10대들은요 actually outperform, 더 능가합니다. 누구를? young learners, 어린 학습자들을 더 능가합니다. 어느 관점에서? 속도의 관점에서. 뭐만 제외하고? except in pronunciation, 발음에서를 제외하면은 young learner들을 더 압도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with 뭐뭐 한다면 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with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거야? The length of exposure and instruction. 노출과 지도의 길이가 kept, 유지되는 거죠. 어떻게 유지돼? constant.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 유지가 된다면 얘네가 더 adults와 teenagers가 더 young learner보다 빠르게 배운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문법 포인트들 한번 보면요. 딱 봐도 문법 포인트들이 보일 겁니다. 일단 with 분사구문이니까 kept constant가 누구랑 주술 관계를 이루고 있어야 돼? 얘랑 주술 관계를 이루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kept가 맞냐? keeping이 맞냐?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고, 원래 kept가 지금 수동태로 쓰여서 앞에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얘가 원래는 목적 보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constantly가 맞냐, constant가 맞냐, 이것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outperform 같은 경우에는 뒤에 따로 than 같은 전치사, 비교급 전치사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뒤에 나온 목적어 보다 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적어 놓았습니다. 됐죠? 9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unfocused tasks. 이거 뭔지 몰라도 됩니다. 이거 언어 습득론에서 가져온 문장인데 unfocused tasks, 비초점 과제들은요 are designed, 고안되었습니다. with a particular grammatical form, 특정한 문법 형태가 in mind, 명심이 된 채로, 염두에 둔 채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and 그리고 learners, 이 학습자들은요 are free, 자유롭습니다. 뭐 하는 게 자유로워? to use, 사용하는 데 자유롭죠. 뭐를? whatever linguistic resources they have at their disposal to complete the task. whatever linguistic resources, 얘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whatever 이라고 하는 복합 관계 한정사가 linguistic sources라고 하는 명사구를 꾸며줌으로써 이 통째로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고 있는 거고, 이 명사구가 원래 문장에 have the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언어적 자원이든 그들이 가진 것은 사용하는 데에 자유롭다는 거죠. at their disposal, 그들 맘대로. 뭐 하기 위해서? to complete the task, 부사적 용법이네. 과업을 완료짓기 위해서. 어렵지 않죠?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걸 문법 포인트로 가져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합 관계 한정사 whatever입니다. 관계 한정사가 뒤에 붙은 명사구랑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 덩어리, 명사구를 이루고 있고, 이 명사구는 어느 자리에서 나왔다? 원래 절의 목적어 자리에서 튀어나왔다. 즉 뒤에는 빈 목적어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장입니다. 10번 문장은 천일문 완성해서 가져온 문장인데요. Unless an actor, 배우가 speaks and moves, 말하고 움직이지 않는 한,
어떤 방식으로? In the manner. 방식인데 in which the imaginary character. 가상의 캐릭터인데 whose part he or she is playing would do. 그것의 배역을 he or she, 그 actor가 is playing, 연기하고 있는데 다시 해석해보면 배역을 그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그 가상의 캐릭터가 would do, 할 법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it would be hard, 가주어겠죠? 이것은 힘들 것입니다. 뭐가? for부터 끝까지 진주어가 되겠고요. for 플러스 명사니까 얘가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청중이 feel immersed. feel immersed. 그러면 몰입된다고 느끼는 거죠. 몰입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in the story. 그 이야기에. 어렵지 않죠? 자, 문법 포인트 짚어보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완전한 절처럼 보이는 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do는 자동사 do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관계 한정사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얘랑 짝을 이루고 있는 명사구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 명사구랑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구처럼 기능하게 되는데, 이 명사구가 튀어나온 자리가 어디다? 플레잉의 목적어 자리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제가 실제로 이거를 먼저 수험생 분들한테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괄호를 쳐야 된다라는 걸 못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사절의 범위를 찾는 것도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외치고문,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였다라는 거, 그리고 의미상 주어 구문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셔야겠고요. 됐죠? 그리고 능수동 구분하기. 분사형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능수동, immersing, 이거 잘 안 쓰긴 하는데 immersing이냐 immersed냐 이것도 구분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장까지 전부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문장들 푸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어렵게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온 게 맞고요. 특히 7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밸런스 붕괴입니다. 이런 거 공시장한테 문제 내는 인강 강사가 있으면 인강 결제 끊으셔야 돼요. 근데 난 이거 왜 냈느냐? 저는 인강 강사가 아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 인강 강사들이 준 자료보다 조금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싶을 때, 빈출이 아닌 걸 공부하고 싶을 때 유튜브에 있는 자료까지 끌어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무리한 문장을 가져온 것 뿐이고요. 여러분한테 조금 깨달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넣은 것이지, 이거 틀리면 너네 합격 못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가져온 문장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주차 과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